자, 5학년 친구들, 오늘 사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8번째 영상입니다. 자,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조와 정조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펼친 정책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는 뭘까요?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입니다. 영조와 정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왕이라면 신하들 사이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신하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선생님이 왕이었으면 회식을 시켜줬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듯이 좀 서로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신하들끼리 싸운다면은 이제 의견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여기 탕평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자, 이 탕평비라는 비석에 비석에 뭐라고 미안. 써 있나 볼까요? 자, 탕평비에 담긴 영조의 생각 알아보기. 자, 영조라는 왕이 먼저 나왔죠. 자, 이 영조라는 왕은 조선시대의 왕이었는데요. 유명했던 왕입니다. 자, 이 영조라는 사람은 82세까지 살았습니다. 82세까지. 이때 당시에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산 임금이죠. 거기다가 왕은 총 52년을 했습니다. 52년.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왕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탕평비에 새겨진 글을 보고 영조가 신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지 써봅시다. 자, 탕평비에 뭐라고 써 있는데 한자로 써 있습니다. 자, 그걸 해석해서 보니까 남과 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을 가르고 남과 두루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영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신하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심했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신하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심했다는 이야기 임진왜란 때도 들었었죠, 그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 가서 그 외나라에 가서 일본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두 명이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그때는 아마 동인과 서인 이런 붕당이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내용 볼게요.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자, 붕당이란 무엇이냐?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당,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당이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만든 게 정당이죠. 이때 당시의 정당의 이름은 붕당이라고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붕당끼리 서로 존중했으나 점차 권력을 두고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자, 이에 영조는 붕당 사이의 다툼을 막으려고 인재를 골고루 뽑는 탕평책. 자, 1번입니다. 1번. 영조의 정책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이 무엇이냐면 탕평책은 붕당과 상관없이 그 실력에 따라서 인재들을 골고루 뽑겠다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이 나옵니다. 자, 균역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균역법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군대에 가게 돼 있었는데요.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나라에 내는 옷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옷감을 세금으로 걷었나 봐요. 옷감을 냈었는데 그걸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였죠. 그리고 세 번째, 신문고 제도를 실시했다. 자, 우리 1학기 때 인권을 지키는 옛사람들의 활동해가지고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라는 북을 쳐가지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조의 업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조라는 왕이 나옵니다. 정조. 자, 정조는 영조의 손자예요. 영조의 손자인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세자 혹시 들어봤나요?
예,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바로 이 붕당 정치 때문에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할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된 거죠.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면 정조의 개혁 정책은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탕평책을 이어받아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붕당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서얼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서얼이란 무엇이냐면 양반의 자손 중에 정식 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이 사람들도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격쟁제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것도 신문고 제도랑 같이 나왔었는데 왜 꽹과리나 진 같은 걸 막 쳐가지고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꽹과리나 징을 쳐서 자기가 억울함을 알렸던 이런 격쟁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연구기관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수원 화성을 건설해서 군사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원 화성과 관련돼서 보면요. 이 영조는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사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무덤이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그 양주에 있는 무덤을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원으로 옮기고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했는데요. 화성이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 같은 역할이에요. 신도시 같은 역할. 예. 그래서 이 군사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성을 한번 보면요. 예. 먼저 이 화성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이 성 안에 이렇게 성이 둘러싸여져 있고 여러 문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이제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이런 옛날의 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읍성과 산성을 합치다라고 돼 있어요. 평지에 있는 읍성과 산에 있는 산성을 합쳐 성곽을 쌓아 평소에는 백성들이 생활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곳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자, 그 다음 우수한 군사시설을 만들다.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만들고 벽돌로 3층 건물을 지어 적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기에 유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들다. 수원 화성 안팎에 농사지을 땅과 저수지, 도로와 시장을 만들어 농업과 상업을 발전시켰다. 자, 그 다음 홍수 피해를 예방하다. 수원 화성을 지나는 하천이 넘치지 않도록 수문을 만들어 물의 높낮이를 조절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마지막으로 볼 건 과학기술로 공사기간을 줄이다. 자, 이때 당시에 실학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중기라고 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곽을 쌓을 때 이런 거중기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농로라는 기계인데 농로라는 기계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줄이고 백성들을 강제로 일하지 않게 하고 일한 만큼 품삯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조와 정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조와 정조 시대는 조선 시대 중흥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흥기란 뭐냐? 이때 당시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사회가 발전을 했다는 그런 시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영상 잘 봤으면 질문 2가지 만들어서 사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